안녕하세요. 방산동객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K방산이 과열 경쟁으로 집안 싸움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죠. 한국형 구축함 KDDX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한 팀을 이루지 못하고 각자 입찰에 참여했고, 이라크에 천궁2를 수출하면서 LIG 넥스원과 하나 간의 이권 다툼이 일어나는 등 K방산의 내부 분열에 대한 경고음이 들려오죠. 오늘은 폴란드 잠수함 사업, 이라크의 천궁2 수출, KDDX를 보면서 이게 과연 K방산의 분열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약 3조 4천억 원을 투자해 디젤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여기에 전세계 11개 조선소가 입찰 의향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각자 경쟁에 나섰다고 하죠. 다른 나라 조선소가 국가별로 한 개사가 나서는 데 반해 우리는 2개 업체가 참여해 수주 경쟁을 벌이는 걸 놓고 해외에서 집안 싸움 하다가 K방산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죠. 이런 식이면 앞으로 예정된 캐나다의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나 필리핀의 중형급 잠수함 도입 사업 등 글로벌 방산 수주 경쟁에서 K방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방산업체 간 과열 경쟁이 이것뿐만은 아니죠. 최근 이라크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천궁2 사업에서 LIG 넥스원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및 하나 시스템과 납기와 가격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한국형 구축함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놓고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서로 사업 수주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고소와 비방, 여론몰이로 과열 경쟁을 하고 있고, 무인 수상정 사업에서도 입찰에서 탈락한 하나 시스템이 사전 기밀 유출을 거론하며 이의를 제기했었죠. K방산이 세계로 뻗어가려면 내부 단결이 필수인데, 방산업체 간 밥그릇 싸움 하지 말고 원팀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대놓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과열 경쟁의 중심에는 하나가 있다고 하죠. 잠수함 수출과 KDDX 사업에는 하나오션, 이라크 천궁2 수출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무인 수상정 사업에는 하나 시스템 등 모든 경쟁 구도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2009년에 전문화 계열화가 폐지되었어도 대부분의 방산업체는 기존 사업 영역을 넘어서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종합 방산업체 체제를 구축하고 방산 전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기존의 털을 잡고 있던 방산업체와 경쟁을 하게 되죠. 다른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하나만 없었으면 별 경쟁이 없었을 건데,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하나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니 하나 때문에 못 살겠다, 하나가 방산 생태계를 무너뜨린다는 불만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하나가 없었다고 해도 지금의 경쟁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오션 이전에 대우조선해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전에 두산 DST, 하나 시스템 이전에 삼성 탈레스가 지금의 경쟁을 대신했겠죠. 여러 회사가 하나라는 단일 브랜드로 합쳐지다 보니 마치 하나가 분란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과연 이 말들이 정말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FX 3차 사업을 할 때 미국에서는 보잉의 F-15K와 로키드 마틴의 F-35가 각각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대형 공격 헬기 사업에서는 미국 벨사의 AH-1과 보잉의 AH-64가 입찰에 참여했고, 대형 기동 헬기 사업에서도 보잉의 CH-47F와 시코르스키사의 CH-53K 등 미국 내 2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거나 우리가 그 경쟁 구도를 활용해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간 건 없습니다. 기업이 2개라고 해서 입찰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이 반으로 줄지도 않고요. 오히려 선수 2명을 내보내면 될 확률 역시 2배로 올라가는 거죠. 방산업체가 국제 입찰에 참여하려면 방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방사청 역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각자 독자적으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걸 굳이 하나로 합칠 필요가 없다고 본 거겠죠. 결론적으로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2개 업체가 각각 입찰에 참여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라크로 수출된 천궁2도 과열 경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방산 수출이 과열되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LIG 넥스원이 독자적으로 천궁2 체계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을 하려면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와 발사대를 생산하는 하나와의 사전 협의는 선행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기 납품을 원하는 이라크와 먼저 계약한 사우디와의 납기가 꼬이면서 납기와 가격에 서로 합의를 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계약을 놓칠 수 없던 LIG가 단독으로 이라크와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뒤늦게 하나와 합의를 추진하면서 여전히 이견을 좁힐 수가 없자 해외 수출이라는 대의를 놓고 내부에서 알력 다툼한다는 비난이 쏟아진 거죠.
하지만 계약과 관련된 이견은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절차입니다. 계약 전이었다면 이슈조차 되지 않았을 일인데 수출이 급해 선계약, 후합의로 절차를 뒤바꾸면서 문제가 된 거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 내고 과정을 맞추라고 하니 그 과정에서의 이견이 서로 간의 알력 다툼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라크 수출 계약 자체가 깨지지 않는 이상 이건 맞춰가는 과정이지 집안 싸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과열 경쟁 사례로 KDDX를 드는데 이것은 업체 간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방사청의 잘못이 더 큽니다. 지금의 KDDX는 철저히 방사청이 마련한 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문화 계열화 제도를 폐지하면서 복수업체 간 경쟁 체제를 만들었고 보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한서 평가 감점 제도를 만들어 놓고는 실제 적용을 주저하고 기본 설계업체와 상세 설계를 수의계약하는 규정을 없애놓고도 수의계약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등 현대와 하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이를 점점 키운 거죠. 처음부터 단호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했더라면 지금 같은 일은 없었을 텐데 그러질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각 업체가 방사청의 생각을 돌려보려고 추가 수사를 의뢰하고 상호 비방과 정치권, 지역 여론몰이까지 하는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결국 KDDX는 방사청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기업은 최선을 다해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을 하라고 해놓고 최선을 다해 경쟁을 했더니 이제는 과열 경쟁한다고 욕하고 양보가 미덕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경쟁을 부추겼으면 그 경쟁을 정확하게 평가할 잣대를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싸움을 붙였으면 KO가 안 나더라도 정확한 판정 기준을 만들어 승패를 결정해야지 서로 누가 이긴 건지 합의해서 오라거나 한쪽이 승리를 양보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는 국내 방산의 심각한 과열 경쟁은 실체가 없어 보이죠. 집안 싸움 한다고 걱정할 것 없고 특정 회사가 분탕질한다고 욕할 것도 없습니다. 과열 경쟁이라고 말하는 저변에는 경쟁을 좀 적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죠. 담합이 아닌 범위 내에서 서로 합심한다면 서로가 윈윈할 수가 있는데 굳이 승자 독식을 위한 경쟁을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수주에서 탈락했을 때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안서 평가 작성하는 데만 10억 원이 넘게 들죠. 제안서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컨설팅 업체와 디자인 업체를 고용하는데 수억 원이 들고 수개월간 고급 인력이 달라붙어 제안서 작성에만 전념합니다. 그래놓고 떨어지면 비용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게다가 한번 사업을 따내면 이어지는 후속 사업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한번 떨어진 업체는 향후 수년간 그 분야에 진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관련 사업이 연 단위로 지속적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서 한번 떨어지고 나면 어쩌면 그 분야의 사업은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사업을 수행하는 대기업이야 망하지는 않지만 떨어진 부서와 개인은 일자리가 간당간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과열되었다고 느끼는 거고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건데 자꾸 경쟁으로 몰지 말고 전문화 계열화를 다시 도입하자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경쟁 구도를 바꿀 생각은 없을 겁니다. 여전히 방산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아직도 보이지 않는 기득권이 존재하는데 경쟁이 없으면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발전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죠. 경쟁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은 틀리지 않지만 최소한 경쟁에서 떨어졌을 때 방산업체가 받을 충격은 최소화하는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떨어져도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한 번 떨어졌다고 부서나 개인이 그리고 회사가 휘청거리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 무작정 경쟁으로만 내몬다고 경쟁력이 향상되는 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